자, 예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술만 처먹었기 때문에 축구도 보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축구 봤다는 거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리고 지가 술을 처먹는데 축구는 죄가 축구는 없대. 죄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가 윤석열은 술을 미쳤다. 처먹는데 왜 여기자들을 불러가고 같이 처먹냐고. 근데 이 대통령 기에서 이제 뭐 이번 정권 때 처음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간담회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살짝 인사하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석으로 이뤄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뭐 국정이라든지 G7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무슨 뭐 총리 인사 문제 총리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 뭐 그거 이런 가고 거 있는데. 어떡하느냐 뭐 특검 지금 진행되는 건 뭘 기대하느냐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차리려 멀었다 싶은데 에이, 고쳐 못 써요. 그냥, 그쵸? 예, 고쳐 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나오면 니들도 이제 곧 과로로 쓰러지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팀들이 지금 24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신변 주변 자료들을 제공하고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홈피랑 대통령 공식 SNS가 없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언론들에 대한 편향돼 있는 또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언론을 점점 더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들도 대통령 동정에 대한 소식을 못 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 게요. 혹시 그 KTV 구독하셨어요, 다들? 빨리 구독하세요. 그 KTV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해외 순방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빠르게 거의 뭐 편집 안 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KTV가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대통령의 일정은 사실은 잠자는 시간까지도 다 공개돼야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그 밑에 국민소통 퍼스트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라고 계속 써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비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윤석열은 출근을 했는지 일을 하는지 뭔 소리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난 3년을 지금 보내온 거 아니에요. 만일 윤석열이 24시간 일을 하는데 대부분 술만 처먹고 반취한 상태에서 나오지도 않고 일찍 들어가고 아무런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하더라. 이걸 알았으면 국민들이 더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기레기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써주지도 않고 엉뚱한 걸로 시비를 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물가 타령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물가를 올려놓은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요. MBC가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야 삼겹살하고 한우 채끝살을 59,000원이 넘었다고. 야 59,000원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예를 들어 뭐 무나 오이를 샀는데 그래,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우 제가- 채끝살을 굳이 샀어? 제가 수입도 아니고 한우잖아요. 네 한우 채끝살이요. 예. 호주산도 아니고 아, 그 미국산도 비싼 아니고. 걸 샀는데. 비싼 걸 담아놓고 비싸게 나왔어. 이건 뭐야? 에이,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세계 2위라는 거야. 그럼 1위는 어디야? 몰라요. 뭐, 1위가 어딘지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여기 보면은 비교를 해주면서 이런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서민들의 단골 밥상 메뉴인 삼겹살 1년 새 8% 넘게 올라 한 근에 23,000원입니다. 소고기도 5% 넘게 올랐습니다. 한우 채끝살 200g이 28,470원. 그러니까 지금 삼겹살하고 한우 채끝살만 거의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야 금괴도 담지 그랬냐? 서민 밥상이라며.
저기 서민들이 매일 한우를 몇 먹어? 끼에 채끝살 드시나요, 야, 한우로? 나는 아, 솔직히 진짜 좀 삼겹살 사면 한우 안 사고요. 한우 사면 삼겹살 안 사요. 그러니까 둘 그치, 중에 하나는 누가 안 그 두 개를 같이 먹어줘야지. 사요?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부딪히잖아. 누가 한우 먹다 삼겹살 먹어? 한 촉으로 가는 거 골 때리네, 아니야. 진짜. 어? 하여튼 59,000원에 계란은 8,000원밖에 안 하잖아. 송재원 기자 참 대단합니다. 예, MBC 송재원 기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제가 보기엔 계란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계란값 올렸다고 난립니다. 계란도 난리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거는 올해 3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왔으니까 그 전이죠? 한참 어. 성렬이 미국 그 수출 확대한 저기 게 있는 거죠. 뭐야? 윤석열 정부 아니야. 윤석열 정부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최상목이가 저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3월 AI 돼지열병 구제역까지 덮쳤다. 축산농가 트리플 악재. 이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야? 방역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란가까지 오겠지? 자, 계란가 한 달 새 오는 미스터리. 이거는 5월 17일입니다.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 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거 담합한 거 아니야?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담합 못 잡은 윤석열 정부 때문 아니야? 아직 이재명 대통령 오기도 전이라고.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기자 한 명 한 명을 다 그냥 다이렉트로 조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송재원입니다, MBC. 이제 다 얼굴 까고 자기 기사 책임지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런 이전의 기사들이 있잖아. 3월 달에 얘랑 미국 다 했지. 이거 AI 돼지열병 구제역 이거 아무것도 못 막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그 계란값 믹스 이거는 담합까지 한 거잖아. 그래서- 그 정부가 도대체 뭐 한 거야? 윤석열 정부 뭐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기사라고 하면 아유, 올 진짜. 상반기 때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률이 꺾였다라고 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동안 한 달에 11%, 23%씩 올랐다며. 유지라고 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찌 될까요? 이 시점에 조사를 했더니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이달 안에 8%가 올랐다 그러면 상승세가 한풀 죽어서 이제 곧 진정이 되거나 다시 하락될 것이다 라고 써주는 게 정상 아닌가?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계란값 때문에 리박스쿨 했던 저 누구야? 슈카월드. 슈카월드. 아. 걔도 그러고 있어. 리박스쿨하고 나중에 뭐 밝혀지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희는 난각번호 2번 이 건강한 유정란을 이보다도 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중 물가는요, 사실은 뭐 생산자라든지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유통 구조와 그 안에서 돈질하는 장난질 치는 유통업자의 농간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불안감을 조성해갖고, 브라질의 조류 독감이 돌았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장차 닭고기가 수입이 안 되면 닭고기 값이 오르고, 그럼 계란값도 오를 거야. 아직 도착도 안 했지만, 그걸 상정해갖고 국내에서 가격을 흐트러뜨리고 올리고 있는 거야. 이걸 정부가 나서서 엄단을 해줘야지. 조만간 경찰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물가 사범들을 정부가 단속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공정위가 이제 와서 산란계 협회를 조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기사만 났다가 이번에는 담합했는지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들어간다니까. 윤석열 정부 뭐 했냐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거지. 계란도 상납받았을지 진짜. 몰라. 근데 그때 이제 한번 계란 파동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산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계란값이 한 판에 10,000원을 넘어가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계란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때 계란 수입하는 그 에어로 하는 그 친구랑 같이 계란을 수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하얀색 호주 계란을 마트에다가 딱 푸는 순간 갑자기 어디서 계란들이 막 튀어나와? 튀어나오는 거야. 아휴. 그럼 그 당시에 비행기 값하고 뭐하고 해서 마진이 남으려고 그러면 계란 한 판 6,000원은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6,000원짜리 호주 계란을 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4,500원, 5,000원
12,000원에 그동안 없었던 국산 계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도. 그리고 정부가 465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초질서 회복 차원에서 경찰이 이거를 담당해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응급차 같은 거 있죠. 빨래 싣고 다니면서 삐뽀삐뽀하고 막 교통 혼잡한 데 막 혼자 튀어는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기초 질서에 위반이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경찰이 엄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물가 잡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875원짜리 그 말도 안 되는 대파 들고 그거 괜찮다고 했잖아. 쇼했잖아, 쇼까지. 그거를 할 게 아니라 누가 중간에서 매점 매석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조지려고 하는 농수산물 유통업자를 가서 잡아야 돼요. 그런 무능한 놈은 그렇게 빨고 있나? 아니, 가락시장에 농수산물 유통하는 업자가 넷밖에 없는데 이 넷이 다 농민이 아니에요. 유통업자가 아닙니다. 건설업자나 다른 사업하는 놈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량 조절, 가격 조절을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그냥 피를 빠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물가에 의해 갖고 축산 농가나 아니면 뭐 현지에서 생산 농가가 그만큼 마진을 많이 챙기느냐?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일부 가격만 오르고 돈 버는 사람만 하는 거고 소비 안 돼 갖고 결국은 나중에 떠안아 갖고 매출 못 올리거나 반품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지. 그런 것들의 틈바구니를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이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속보로 경찰이 그 SPC 이 압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벌써 몇 번째 사망사고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처벌은 뭐예요? 윤석열 해외 순방 갈 때 SPC 회장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갖고 처벌 안 하는 조건으로 뭐 빵값을 좀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이번에는 발빠르게 SPC 관련된 공장과 생산 공정에 대해서 압색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대표자 내지는 관계자가 처벌받나라고 하는 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이 기사 너무 안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조금 이거 또 돈 매겼구나, 광고비로 조졌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그날 그 노동자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날 공장을 안 멈췄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맞아요. 생산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빨려 들어간 그 피 묻은 기계가 샌드위치를 4만 개를 만들었고 어휴. 그게 정상적으로 유통이 다 됐다는 거죠. 이게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예전에는 최소한 사고 나면 공정을 멈추고 거기에 대한 수습을 했잖아. 이번에는 아예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려서 물건까지 정상 출고를 했다니까. 그 당일날에. 미친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뭐 여러 가지 정의 구현도 필요하고 특검도 필요하고 김건희, 윤석열도 때려잡아야겠습니다만 그런 놈들하고 같이 기생해가지고 국민을 기망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그동안에 기득권이 하는 법 외적으로 있었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밥상 물가를 막아내기 위해서 추경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무슨 파들고 이거 3,000원에 내렸어요. 그래갖고 쏘여가지고 손해보고 농협 몇 군데서 파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는지 660억이 풀린다고 하는데 한번 460억.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는 7월까지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와 닭고기, 과일 등 주요 농축수산 품목을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4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일주일당 최대 할인 한도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2배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달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도 확대해서 수입량을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다 계란들은 계란, 다 수입이죠. 수입 계란물이거든요.
그거를 수입을 늘려가지고 그 공장들이 말하자면 식품 제조 공장들이 계란값 올라서 과자값 올릴래요. 이지랄 못하게. 못하도록 사전에 손을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중소, 중견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에 2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 자금이 투입되고요. 달걀, 김 생산업체의 시설 투자 지원 예산 204억 원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송작간의 마을을 통해서 국산 농산물들을 많이 유통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우리 저희도 걸 좀 사면 지원을 된다.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뭐 그냥 여러분은 저희 걸 사시면은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을 국산 농가를 도우면서 그럼요. 좋은 상품을 그렇죠. 구매하시고 사실 가격도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4년 동안을 했더니 네. 가격을 붙들고 있었더니 처음에는 가격이 세다 그랬는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까지 생겨버렸어요. 싸졌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자 농민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만족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래를 해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맞아요. 선순환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중간에서 그 도매업자들, 유통업자들 아무 짓도 안 하고 돈질하는 것 같고 밭대기 맞아요. 해갖고 중간에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폭리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농민이 아니에요. 다 기득권하고 손잡아서 그 유통 허가를 받아내갖고 그걸로 시장 물가를 흐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김도 사실 우리는 국내 최상급 원초를 사용한 김을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안타까워요. 송작간의 마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좋은 물건 소개해 주세요라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SNS 상에서 그렇게 김치 추천해 주세요, 좋은 물건 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께 네이버에 송작간의 마을을 검색하세요라고 꼭. 예. 저도 못 참아서 달고 다녀요.